요즘 10억 같은 아파트가 한 7억쯤 됐다. 이제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7억 중반쯤 할 때 사는 게 맞다. 지금 아파트 공급가, 신축 아파트 분양가가 올라가고 있고 무섭게. 자,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 공급에도 문제가 될 거다. 재개발, 재건축도 이 공사비 때문에 잘 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들을 이 기득권 투기 세력들이 지금 조성해 가고 있어요. 정부도 공급 수량을 19만 2천 채나 줄이고 또 각종 신혼보금자리, 신생아 특공 등을 통해서 아파트 사라고 부추기는 그런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요. 자, 그 속에서 투기꾼들이 언론 등을 동원하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아파트 값이 전국에서 상승세로 전환해서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려가기를 기다리던 사람들이 이쯤에서 사지 않으면 나중에 집이 또 올라가서 못 살 거다. 자, 그래서 이제 매수에 나섰다. 이런 글들을 뿌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월세는 너무 올라가고 원룸이 100만 원이고 전세도 폭등하고 있어서 이제 없는 사람들 국민의 42%가 집이 없다는데 아마 더 될 거라고 봐요. 1인 가구 중에 짓게 되지 않은 비율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엄청난 주거난을 겪고 있습니다. 거의 다 전세 사기도 횡행하고 정부가 전세 사기라고 내놓은 것도 근본적인 전세 사기 재발 대책은 없어요. 임대주택에 살게 하겠다. 전세 사기당한 물건이 경매에 넘어가면 차익이 생기면 주겠다. 전세 사기당한 게 경매에 넘어가서 차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전세 허가제를 도입하겠다. 그래서 이제 정부가 허가한 물건, 정부가 조사해서 사기 요소가 있다 없다라 모든 대출 관계나 이런 것들을 다 조사하면 되죠. 금방 하지요. 전산 목록에 넣어서. 그래서 정부가 전세를 줘도 좋다. 허가가 떨어진 것만 전세 물건으로 부동산이 취급한다.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이런 것들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대외적으로 지금 물가가 안정이 되었다. 그리고 성장도 높아지고 있고 반도체 등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 정부도 뭐 반도체에 엄청 지원해 줄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럼 반도체가 회복되면 한국의 대다수 사람들의 삶이 회복되냐? 나 묻고 싶어요. 지금 그 사람들한테 성장률이 올라가는 것만큼 삶의 질이 올라갑니까? 떨어지고 있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거꾸로 지금 삶의 질이 대부분 다 급격히 나빠지고 있다. 살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요즘 옷이야 흔하니까 옷은 빼고 식하고 주잖아요. 먹는 거하고 거주할 공간 이 두 가지가 삶의 질이잖아요. 어제 어떤 분이요 공무원을 한 분이 저한테 글을 보내오셨어요. 자, 전직 서울 근교의 한 시의 공무원으로 33년 공직을 마치고 지금 현실에 적응하고 있는 회원인데 소장님의 정확한 미래 예측과 우리나라가 처한 만성적 고질적 병폐를 정확히 진단하는 것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자, 자기가 현수막 담당 과장일 때 마구잡이로 이 혁명 20일 현수막을 떼는 것은 정당법 위반이라고 제보도 했던 사람입니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그렇게 마음대로 한다는 것은 오랜 도시계획 업무를 담당했던 공무원으로 이제야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용도 지역을 5단계 상향을 하고 특혜를 줄 수 있는지 상식적인 공무원이면 이게 가능한 일이냐고요. 아파트 사업 승인까지 그렇게 많은 부서 협의와 기관 협의를 해야 됨에도 승인이 됐다는데 혀를 내두릅니다. 상하수도 가스 전기는 공공재라고 제가 수도 없이 강조하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그 공공재가 모든 주택으로 공급된다면 아파트 또한 공공재여야 합니다. 국가 대통령은 국민에게 무한 책임을 져야 되는데 전국 인구 소멸 258개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문제인데 이들이 딴 거는 안 하고 아파트 원가 판매라고 한번 모여서 정부에 건의하면 될 건데 매달 매주 축제 행사, 소모성 행사 이런데 환장하는 모습을 보고 참 분통을 터뜨립니다. 라고 글을 보냈어요. 상식이 있고 오랜 공무원을 한 사람이 제가 주장하는 이런 문제들이 상식적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거가 흔들리고 지금 인플레가 너무 심해서 국민들이 제가 실질 소득이 줄었을 거라고 했는데 실제 물가 상승과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적은 임금 상승으로 이제 쓸 수 있는 가처분 소득이 줄고 있다고 어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중산층도 20%가 적자 가구라고도 이야기를 했고 전 계층에서 적자 가구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해서 이제 먹는 것조차도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고 하지 않았어요? 자, 중국에서 지금 배달 기사가 1,000만 명이라는 거예요. 직장에 잘린 사람들이 다 배달 기사를 간다는데 한국도 뭐가 다릅니까? 오늘 아침에 보면 뛰는 물가에 지금 고령 저소득층의 타격이 너무 심하다고 나오고 있어요. 3년 사이에 한국은행 조사로 물가가 13% 올랐고 2021년부터 소비자 물가가 매년 3.8씩 올랐다는 거예요. 3년 누적 물가 상승률이 12.8, 2010년대의 평균 물가 상승률 5.5보다 2배 이상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수입이 적은 고령층과 저소득층의 취약계층의 체감 물가는 가파르게 올랐고 그래서 고령층이 체감하는 물가는 16, 저소득층은 15.5가 올랐다는 거예요. 청년층과 고소득층의 체감도에 비해 고령층과 저소득층은 물가 상승을 훨씬 더 심하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령층하고 저소득층은 식료품이나 에너지 같은 이런 필수재를 사죠. 근데 물가 상승기에 필수재가 더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팬데믹이 끝난 뒤에 이제 경제가 회복된다 어쩐다 했는데 물가만 치솟았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 구매력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소비 증가율이 4% 줄어들고 자산 가치도 1%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 고물가 때문에 국민들 이 바닥은 고통이 이루 말할 게 없고 이게 이제 중산층까지 올라와서 대출을 받은 45세 이하 전세 거주자가 지금 치솟는 전세 보증금과 근데 이 전세 보증금 내가 옛날에는 3억 전세 있었는데 3억 갖고 집은 못 사니까 전세 살죠. 3, 4, 5억. 그런데 이제 이 전세가가 기본 8억, 9억 가면서 이제 택도 없는 거죠. 그 다음에 고금리, 이제 전세 대출을 받으니까 이제 고금리 이자 부담까지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사람일수록 지금 소비할 여력이 없어서 실질 구매력이 지금 더 줄어들면서 경제의 악영향이 가속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우리는 어디 살라고요?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세 이어 월세까지 하늘의 별 따기. 서울 아파트 전세난이 월세난으로 확대되고 있다. 월세 매물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월세 매물도 줄어들면서 이제 집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어요. 자, 임대차 시장에 전세 월세 말고 있습니까? 전세도 어렵고 월세도 어렵다는 거예요. 강남은 대부분 지금 월세로 전환되고 있고요. 자, 이제는 전세 사기나 고금리 부담을 느낀 사람이 이제 스스로 월세를 원하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남 구에서도 월세 계약이 늘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 전세 계약금 폭등에 강남에 살라는 사람들조차도 계약금의 부담을 느끼면서 월세를 택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나 영국 같은 데서 나타나는 상상을 초월하는 지금 주거 비용 폭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전세를 없애려고 노력했던 기득권 투기층들이 이제 소원대로 돼가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서민들이 보통 평균 이제 한국의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512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500만 원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서민들 절규가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500만 원 있어도 고물가로 실질 소득이 1.6% 줄고 이자 비용이 11% 늘어 역대 최대치라는 거예요. 512만 원이 월 평균 소득이면 가구당 지출이 398만 4천 원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 증가가 그야말로 고물가에 못 미쳐서 살림살이가 팍팍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 가계 소득이 더 줄고 있다. 솔직히 못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국의 5분위 상위 20%도 소득이 감소됐는데 삼성, LG 등 대기업의 상여금이 성과급이 감소하면서 그들도 지금 소득이 줄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몰려드는 데가 자영업인데 자영업이 지금
살고자 쫓겨서 시작한 자영업이 실패한 도박이었다. 노후 대비책 못 세운 은퇴자들, 한 25년, 30년 살아야 되는데 은퇴하고 지금 가진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니까 가진 돈 딸딸 끌고서 편의점, 슈퍼, 식당 창업에 나섰는데 과다 경쟁에다가 지금 경기 침체에 물가 상승, 코로나 등의 영향으로 매출 급감으로 버티다가 못 견디고 또 추가 대출을 받고,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연금 체납을 하고 있는 사람이 88만 명이라는 거예요. 대부분 자영업자로 추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50대, 60대가 노후 준비를 못하고 자영업에 매달리는데 이들이 대부분 지금 실패하고 있어서 이들의 지금 퇴로가 없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이들 퇴로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자, 한국에 지금 재앙이 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국민들 염장 터지는 소리 좀 그만하라는 겁니다.